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드릴 설명은 이 패스트백 글러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라디오 방송, 라디오란다, 라이브 방송 때 손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그때 뭐 MVP제랑 간단하게 설명은 하긴 했지만, 두 개의 글러브를 놓고 구체적으로 그때 질문하셨던 분 질문 중에서 패스트백 글러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걸 통상적으로는 오픈백이라 그래요.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패스트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패스트백 글러브를 접근하실 때 단순하게 손등이 막혀 있는 걸로만 접근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패스트백 글러브의 이 배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삼각형이 넘어온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즉 롤링스 200번대의 패턴과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죠. 잘 모르시면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돼 있죠? 자, 없죠, 반다리. 네,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실은 패스트백은. 포구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다리 없이 깊이 파여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파이핑이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끝까지 쑥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패스트백 글러브를 썼을 때 이제 멋있기도 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투수들 중에서 패스트백을 쓰는 경우는 결국 전에도 말했죠. 쿠세라 그러죠, 습관. 그 쿠세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본말이긴 한데 쿠세가, 아무튼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패스트백 글러브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손등의 라인이 떨어지는 각이라는 거예요. 요 라인만 하더라도 그래도 각이 좀 나오죠. 손을 넣었을 때 각이 좀 이렇게 관절이 딱 나와요, 여기가. 이거를 만들 때 이 각을 못 만들어주거나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면, 날 뭐 업체에서 패스트백 글러브가 나왔는데 손님이 보내셨는데 손 넣는데 제 손도 안 들어가요. 네. 불량이에요. 여기 막 쪼여있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 가공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랬어요. 최대한 늘려는 보겠는데 큰 기대하지 마세요. 손이 너무 펴서 이게 관절을 잘 못 쓸 것 같아요. 오므러지는 게 아니라 관절을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왜 오므러지는 얘기를 할까요? 관절을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얘는 오므러지기도 힘들어요. 근데 글러브가 오므러질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없다 그랬죠. 왜? 공이 들어가서 잡으면 이상 안 오므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백이 이렇게 쥐어서 오므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얘는 오픈백이기 때문에 양껏 오므리면 잘 오므러들거든요. 손 넣고 있어도 뚫려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므리면 이렇게 팍팍팍팍 오므려지는데, 얘는 이걸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오므러지겠죠. 그래서 패스트백이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관절 부분이 자유롭게 조금 조작감이 있는지, 관절이 펴지지 않고 각이 나오는지 부분이 패스트백 글러브를 잘 만드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패스트백 글러브 같은 경우는 정말 쓰기 어려운 글러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각도 라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야수 중에서도 패스트백 글러브가 예전에 유명했던 게 알렉스 로드리게스 모델이 있었죠. 황재균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구나. 저한테 사갔던 게, 그때 롤링스, 일본판 롤링스죠. 아식스 롤링스인데 롤링스 마크가 붙어있던, R 마크가 생기기 전에 연식 프로 모델로 나왔는데 텐지카이, 그러니까 전시회 한정 모델이었어요. 2만 엔도 안 하는 제품이었는데 베이지색 컬러인데, 이 패스트백 라인이 너무 예쁘게 빠진 데다가 글러브 너무 좋았어요. 연식인데. 네, 그거 재균이가 1년 동안 썼어요. 그 뒤로 그 다음에 나온 그 모델을 구해서 줬는데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같은 글러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황재균 선수한테 알렉스 왕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 내야 패스트백도 괜찮았었는데, 특히나 내야 패스트백 유명했던 게 나이키 이런 것들 있죠. 예. 요 라인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라인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활용을 못하고 넓히고 있는데. 네. 손 넓히고 이러고 있는데 전혀 의미 없어요. 그래서 패스트백 글러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구면이 파여있냐 안 파여있냐. 그래서 패스트백 글러브 길들여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 좀 좁게 돼 있을 거예요.
점점 쓰면 쓸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받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혓바닥이 이렇게 나와서 받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가 좁아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200번대 글러브와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를 되려 강제로 넓히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검지가 너무 아파요. 기본적으로 이런 패스트백 글러브에 손을 넣으면 여기가 밀착되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맞으면 깨질 듯이 아파요. 예전에 이범호 선수가 패스트백 글러브를 썼었잖아요. 시합 중에 땅볼 딱 차고 던지고 나는데 손바닥이 이러고 있긴 하더라고요. 강습 타고 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장점은 뭘까요? 되게 민감하죠. 그럼 투수 글러브를 패스트백을 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투수들 중에서 211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구멍 사이 손가락 안 보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손 아파서 그래요. 포수 던지는 공 봤다 보면 손 아프거든요. 선수도 아파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패스트백 글러브들은 안 보이게 211을 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111을 꼈을 때 손이 안 아프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문을 느낌으로써, 극단적으로 지문을 느끼면서 이 바닥을 띄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글러브질을 하는 사람들은 패스트백 글러브를 또 이렇게 길을 들었다, 이렇게 항아리 나팔꽃, 전에 보여줬던 나팔꽃처럼 여기다 꺾어버리든가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어버리면 여기 맞으면 손바닥이 깨질 듯한 통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에다 보건을 넣는다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길들이는 방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손 안 아프게 공 잡는 법, 제가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에 올려놨어요. 그거 꼭 좀 받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도돌이표예요. 공은 엄지검지 사이 일로 잡습니다. 글러브 꼈을 때 볼집이 어디, 검지중지 사이, 그럼 요 사이 찾아보세요. 새끼손가락 넣으면 반대 어디에, 여기죠. 일로 받는 겁니다. 그럼 다들 하니까, 거기가 어떻게 볼집이요? 글로 봐도 손바닥 아픈데.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손바닥이 아프면 피해서 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 캐치볼 할 때 일로 잡아? 아니요. 그럼 또 일로 받아야 돼? 그럼 아픈데요? 계속 도돌이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을 글로 봐도 공을 일로 받아야지. 이런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웹된 글러브랑 글러브의 구조를 다 설명을 하는데, 공은 일로 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뭐죠? 아랫뼈, 윗뼈. 자, 세상에 나쁜 글러브 없다 해서 글러브의 아랫뼈, 윗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함정이 뭐냐? 함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지금 제가 갖고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전에 한번 영상에 올렸었어요. 우리는 글러브에 엄지뼈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엄지뼈대만 보지 말고 아래 빵빵한 데도 있다 그랬죠. 네, 아래 빵빵한 데.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랫뼈, 윗뼈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아랫벽이 빵빵해지면 여기 공간에 유격이 뜰 수밖에 없어요. 왜? 가죽은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면 글러브를 한번 본인이 집에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아랫부분 빵빵한 데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 빵빵한 데랑 이 빵빵한 데 끝나는 지점 있죠, 여기. 여기서 그림자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지점, 여기를 한번 손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 손바닥 이 부분과 가죽이 떠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롤링하면서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패스트백 글러브도 안 아프게 잡으시려면 롤링이 식으로 들어가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물론 잘못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아프겠지만 롤링을 잘해서 잘 물어주면 안 아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길이 다 든 글러브예요. 때리면 네, 물린다. 이렇게 때리면, 특히 이 각도로 보고 때리면요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때리면 다 튀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때리면 튀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롤링하면 다 물려요. 다 물린 글러브예요. 패스트백이 아닌 글러브랑의 차이를 봤을 때 보면 웹이 여기가 더 좁혀져 있다는 거, 요 차이 보이시죠? 얘도 가공이 다 끝난 거예요. 얘는 패스트백이 아닌 일반 스타일. 네, 똑같이 다 가공 끝난 거예요. 네. 친다. 롤링. 그럼 날라오는 거 잡는다. 받아 없어. 타. 네. 투수니까 깊잖아요. 얘. 다 잡혀요. 그럼 패스트백 글러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똑같아요. 롤링 넣어주면 안 아프고 소리도 크게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다 잡힌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패스트백 글러브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글러브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다 검지를 여기다 놓고 여기를 꺾어, 그리고 이렇게 말어. 네, 말고 여기 꺾고 놓고 딱딱딱딱딱. 그럼 손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맞으면 아파. 투수 글러브를 다 이 모양을 만들어. 전에 이것도 영상에 한번 올려서 제 글러브 보여드릴게요. 1형과 2형 설명할 때 얘 두 개 다
일형이에요. 그럼 일형은 뭐라 그랬죠? 약간 비대칭. 맞죠? 딱 봐도 이게 길고 이게 좀 짧죠? 길이가 봤을 때 비대칭 모양이에요. 그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일형이다. 이형은 뭘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올라운드 모양. 저 아롤 제품. 네, 얘는 어때요? 딱 잡고 이렇게 해볼게요. 어때요? 꺾여진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내가 잡았을 때 느낌은 이 모양 그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근데 잡고 나서 모양이 요런 모양이 나오니까 모든 새 글러브를 받으면 다 이렇게 넣고 꺾고 넣고 돌리고 말고 딱딱딱딱딱.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전혀 다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요 모양이 안 나와요. 왜? 손등 각도가 전혀 달라요. 검지 카바를 빼고 쓰면 네. 이 아이는 이렇게 검지를 넣어서 내가 누를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펴져 있죠. 검지가. 네. 검지 위 손가락과 글러브 끝의 괴리감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을 잡으려면 얘는 이렇게 잡는데 얘는 이렇게 잡고 있죠. 전혀 다른 손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각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투수 모양 이렇게 된 모양 되게 비슷해 보이죠? 요것들을 다 인풋시키고 있는 거예요. 패스트백 글러브를 오더를 넣으실 때 아니면 이 글러브를 샀을 때는 이거는 이형이 좀 힘들어요. 패스트백인데다가 이게 대칭돼서 이렇게 된다. 절대 그런 글러브 오류가 빠져요. 이 글러브가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패스트백의 모양에서는 글러브가 이렇게 잡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히면 아프기도 하고 공이 돌 수밖에 없어요. 왜? 포구면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담을 때는 똑같이 담지만 잡을 땐 잡는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패스트백 글러브는 거의 일형에 가까운 소위 말해서 비트를 올려잡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형에다가 패스트백에다가 심지어 이렇게 레디알이 들어간 경우도 봤어요. 레디알이잖아요. 그럼 뼈대 못 쓴다 그랬죠.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일형 대칭되는데 안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공을 잡냐고요. 결국 잡으려면 비틀어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형임에도 불구하고 비틀어서 올려서 물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잡히는 글러브가 패스트백 글러브라는 거죠. 그렇다면 글러브의 기본 개념, 공의 아랫벽, 윗벽을 개념을 생각했다면 정말로 글러브를 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 형태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인지가 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패스트백 글러브의 접목이 돼버리면 완전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아프고 공대로 안 잡히고 바닥은 바닥대로 울어요. 예. 자, 레디알 글러브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레디알은 뭐라 그랬죠? 이게 여기 꺾고 여기 꺾는 게 아니라 안 꺾인 채로 그냥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자 볼게요. 맨손 공 잡았어. 엄지표, 새끼표. 공 잡혀있네. 이게 레디알이라고요. 왜?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잡아야겠죠. 네. 이게 이렇게 잡힐 수가 없어요. 레디알 글러브를 갖고 왔는데 이런 데 꺾어놓은 글러브들 보면 많이 속이 상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글러브 끼서 엄지표, 새끼표 폈어요. 이 느낌 그대로예요. 그 상태에서 물어주면 물리고 심지어 여기도 물려요. 다 물리는. 그럼 웹쪽도 잡힌다라는 거. 기능적으로는 여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글러브가 파닥파닥거리지 않고 틀을 딱 유지가 돼요. 강습이 오더라도 그냥 딱 되더라도 밀리지 않고 거기다 레디알까지 접목이 돼버리면 힘을 받아서 형태가 오래 유지되는 그런 모양의 글러브라는 거. 네. 하지만 그 라방에서 말씀드린 패스트백 글러브 선택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비추. 예. 이게 장시간 투수 글러브를 끄고 있는데 패스트백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글러브 안이 많이 삭아서 수명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진다라는 거. 아무래도 뚫려있는 게 환기도 되고 통풍도 잘 되잖아요.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형태랑 똑같은 일형 모양인데 이 포구면의 모양 때문에 형태가 틀리다는 거, 그거 말고는 별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패스트백 글러브가 예전에 유행했던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디알에다가 패스트백에 십자, 요런 거에 십자앱에 제트 글러브가 한참 유행을 했었다. 이봉호 선수도 그런 십자의 패스트백 글러브를 썼었고, 네. 그랬을 때 레디알에다 패스트백에 들어간 내야수 글러브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 제가 윗벽 아랫벽 얘기와 레디알 특징들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충분히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잘못 길들인 것처럼 여기 꺾고 여기 말고 이거 딱딱딱딱 하는 식으로 하면 그 글러브는 완전히
정말 잘못 접근되는 글러브가 될 거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패스트백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래서 패스트백 글러브가 잘 나왔는지 아닌지는 요 각도 라인 이걸 처음으로 보고 손을 넣었을 때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편안하게 관절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글러브의 구조 형태 부분에서 1형이라고 나왔으면 조금 2형 즉 좀 대칭되게 디귿자 모양이 너무 나왔다.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2칸만 3칸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올려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 레디알인데 오물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패스트백에 차라리 이런 힌지가 들어간 모델의 조합은 조금 더 쉬운데 레디알 들어가면 좀 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 패스트백에 레디알에 조합되어 있고 외야형도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선수 있죠, 예전에. TRN 글로브에서 나왔던 이병규 모델이 그랬어요. 그게 Z에서 파생된 모델인데 그게 예전에 정수성 선수도 썼었고 주변에 Z 모델들 중에서 이 패스트백의 레디알 모델 외야 십자입 들어가 있는 그 모델 저는 참 괜찮았었거든요, 글러브가. 근데 대부분 다 잘못 쓰시는데 제 주변에서 거의 10년 넘게 그 글러브로 한 글러브로 오래 형태 유지하고 쓴 친구도 있었고요. 좋은 글러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새끼끈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그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야구 오래 하신 분들은. 네. TRN 글러브도 그 Z를 카피한 거기 때문에 이병규 선수 모델. 네. 그 글러브도 이렇게 접어 쓰시는 분들은 다 오류가 나왔었죠. 네. 뭐 가끔 특이한 개념이긴 해요. 요즘엔 잘 안 쓰는 모델이긴 한데 그 당시에 선수들이 썼다라는 거는 뭐 그 정도의 장점은 있었겠죠. 근데 그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패스트백에 레디알의 조합을 됐을 경우는 형태 유지가 되게 좋다라는 거. 근데 손등의 각도가 안 맞으면 네, 그래서 이제 복불복이 심하다는 거. 그래서 특이한 글러브고 뭐 겨울에 손은 안 시려울 거예요. 그거 말고는 크게 장점이나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스타일의 차이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이 본체의 모양이라는 거. 그리고 패스트백에서는 요 부분.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심한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글러브 접히는 얘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러브를 하나 후배한테 뺏어와서 네. 이거는 거의 못 보신 글러브실 거예요. 자, 롤링스 마커 노란색이죠.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아롤. 진짜 옛날에 아식스 롤링스 마크예요. 예. 그리고 왜 이게 노란색이 들어간지 아세요? 흰색이 아니라 투수용이기 때문에. 투수는 흰색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롤 시절에 예전에 보셔서 투수용 글러브만 라벨이 이렇게 나오고 야수는 흰색 들어간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언제 뭐라고 써 있나요? 아이고야. 드래곤즈 선, 네, 나고야의 선이 쓰던 겁니다. 손동열 감독이 나고야 주니치 드래곤즈에 있을 때 썼던 지급받았던 글러브인데 거의 사용은 안 했어요. 예. 이것도 제가 유니크 있을 때 제가 수리해줬던 건데 그 친구가 아직 갖고 있더라고요. 지인분이 책장에서 반 접어서 이렇게 딱 선물 받았는데 쫙 보관하고 있었다고. 야구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뺏어왔던 글러브 제가 다시 보정해서 해놨는데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예요, 그냥 이거요. 보정 다 받잖아요. 예, 그냥. 이 친구 투수 유망주 하겠다 그래서 이거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렸었는데 어쨌든 투수는 포기했는데 근데 이것도 공 다 잡혀요. 네. 네. 이것밖에 안 움직여요. 제가 봤던 예전에 투수들 글러브 보면 다 이랬어요. 딱 이거 힘줘 볼게요. 이거 예. 이거 안 돼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 다 잡혀요. 예. 그래서 실제로 TV 받은 투수 글러브 딱 공 받을 때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거 아시죠? 보이시면 딱 이거예요. 그럼 잡으면 예, 이거예요. 지금도 이 상태가 쓸 수 있는 상태예요. 옛날 글러브에서 엄청 딱딱하고 예, 빡빡하고 이 뼈대도 엄청 단단하거든요. 글러브도 크고 예. 근데 뭐 다 쓸 수 있어요. 잡어 이 글러브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꺾고 이렇게 해서 길들였다 하실 거냐고요. 길 다 든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외형을 변화시키는 게 글러브 길을 들이는 게 아니라 내부의 내 손의 관절과 매칭이 돼서 자연스럽게 윗뼈 아랫뼈 엄지는 거들 뿐이다. 같이 5개 이렇게 될 거예요. 잼잼 제가 보여드렸죠. 잼잼 이 동작이 잼잼 했을 때 잡힐 만큼 움직이면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다 잡혀요. 네. 다 잡히는 글러브 길이 낫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수 글러브에서 사람들이 오류를 되게 많이 발생시키는 게 이렇게 요런 글러브 전에 말씀드렸던 내야 글러브 딱
이렇게 해서 투수 글러브 길들인 것 같이 내 알을 투수처럼 길들였는데 대부분 투수 글러브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막 누르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글러브 안에서 공 다 돈다라는 거. 엄지는 부득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엄지 부러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외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 그냥 원형 그대로의 모습에서 내 관절만. 그럼 이 정도 되잖아요. 얘가 훨씬 딱딱하거든요. 네. 소리 들리세요? 네. 이게 다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길은 다 관절 딱 매칭돼서 들어있다라는 거. 이것만 잊지 않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쓸 거냐고요? 안 쓸 거예요. 네. 보관할 겁니다. 소유권이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저 매장 DP용으로 놨다라는 거. 네. 귀한 글러브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아무튼 아무리 이렇게 귀하면 뭐하냐고요. 이렇게 꺾어서 말아놓고 물에 담그고 막 좁혀가지고 글러브 형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글러브 다 망가뜨리는 행동이라는 거. 망가뜨리는 거의 근거는 뭐냐? 야구란 퍼포먼스, 즉 날라오는 공을 내가 편하게 탁 잡고 캐치볼 할 때 손끝이 앞을 보고, 네, 백으로 잡았다 롤링이 들어가고 이 동작이 안 나온다라는 거. 그 동작이 숏바운드든 핸들링이든 다 이어지기 때문에, 즉 야구란 퍼포먼스와 반하게 길들이는 거는 무조건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백 글러브에서 얘기를 해서 결국엔 또 인체 신비에서 끝났네요. 네, 제 얘기는 다 인체 신비에 시작돼서 인체 신비로 끝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항상 보시면서 잘못된 글러브의 편견과 좀 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